네, 안녕하세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벌써 또 금요일이네요. 그죠? 제가 이번 주에 결정적 한 수를 원래는 어제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하루 좀 늦춰가지고 오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클로징 벨에서도 뵀고요. 오늘 또 두 번이나 뵙게 되네요. 어찌됐건 간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린 지도 좀 돼가지고 이제 경계도 좀 필요한 부분들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저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해요. 제가 시장에 대해서 긴장의 끈을 늦춘 지가 얼마 정도 됐을까? 한 2주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별 걱정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지가. 그래서 일단은 주말까지는 우리가 좀 잘 지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는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또 그때는 또 결정적 한 수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그죠? 이번 주도 벌써 끝났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간 단위로 했을 때 5.6%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코스닥이 7%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형주가 좋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코스피,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틀리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앞서서 클로징벨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1월 달이었나요? 2월 달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삼성전자랑 1월 달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10% 올라갈 때 다른 쪽에서 15% 20%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당시에는 제가 그래서 증권주를 말씀드렸었어요. 뭐 비슷하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한번 반도체가 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주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2월 달과 3월 달은. 근데 우리가 쭉 보유를 했었다라는 관점으로는 역시나 반도체가 가장 좋은데 일단 지금부터는 수익률 게임에 대한 수익률을 내가 얼만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 말미에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죠. 제가 반도체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제 고객분들께 가장 많이 권유드리는 것이 반도체예요. 근데 반도체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무언가 시장에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 누구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관련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 결정적 한 수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도 굉장히 급하죠. 제가 원래는 말이 엄청 느립니다. 제 지인들 만나면 뭐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방송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빨리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이 꼬이기도 하는데 좀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전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수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뭐 제약바이오가 이럴 것이고요. 조선주들이 이럴 것이고요. 제가 틀렸던 내용들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맞췄었던 내용이 뭐가 있냐면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요게 또 이제 해제죠. 해제. 제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점이 언제 나올 것 같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을 때 제가 뭐 PBR이 이렇고요, PER이 이렇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이만큼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갈 것입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기업을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기계적인 매도일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해봤죠.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 가지고 기계적으로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좋은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어떤 식으로든 붙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거기서 한 차례 랠리가 더 나온 이후에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단기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 좀 채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는 외국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요. 어제도 그렇고요. 방송을 하러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매도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여전히 접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시장을 매수한 지가 꽤 됐습니다. 지금 보름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그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심이 쏠려 있던 사이에 매크로적인 부분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미 변화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세가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수급적인 변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수급의 변화가 외국인들에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했었던 주체가 원래는 개인 투자자였다라고 한다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가 이제는 외국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만약에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의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매도를 하고 있는지 매수를 하고 있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 투자자니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관들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A, B, C, D라고 하니까 너무 많네요. 1, 2, 3, 4, 5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번 해봐요. 근데 이 종목 중에서 만약에 세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만약에 이 세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반도체이거나 전부 다 조선주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외국인들의 자금은 일관되게 섹터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물론 같은 섹터에 두 종목, 세 종목, 10종목을 담진 않겠지만 자금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한국콜마라는 기업이랑 APR 쪽에 대한 외국인들의 공통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외국인들이 어디 쪽을 매수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부수적인 설명을 자료와 함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PPT를 좀 만들어 놨는데요. 결정적 한수 4월 17일자 오늘이죠. 4월 17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보시면 이렇게 다우존스, 나스닥 그리고 S&P 500 마무리된 부분들이 있고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을 했다. 뭐 일주일인가요?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심들이 많이 완화가 됐던 것 같아요.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많이 올라왔고요. 나스닥이랑 S&P 500 같은 경우는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미증시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저는 단기적으로 미증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4월달 기준으로 보거나 연간 기준으로 보면 우리 증시가 훨씬 더 많이 올라온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미증시가 좋아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게 수치가 맞나요? 제가 정신이 좀 없어서 코스피 마이너스 0.55%, 코스닥 플러스 0.61%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맞네요. 수치는 맞게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 하단부에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466종목 상승에 390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466종목 상승에 390종목이 하락을 했다는 것은 상승한 종목이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코스피는 하락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이 약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업종들은 좋았다라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900종목 넘게 상승을 했고요. 689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체감상 오늘은 나쁜 시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스페이스X 관련주들과 코로나19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MLCC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보였고, 조선도 좀 넣어놨습니다. 제가 클로징 벨 끝나고 나서 잠깐 보니까 이 조선도 넣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조선도 좀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결정적 한수는 외국인이라고 제가 좀 지어봤습니다. 사실 외국인이라고 적어놨지만 수급이죠, 수급. 우리가 이 외국인들을 무시한 지가 꽤 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개인 투자자이지 않았습니까? ETF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 엄청나게 매도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줬고, 제2의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잘해주셨는데, 우리가 시장이 구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트리거가 돼야 되고, 무언가 좀 더 구조적인이란 표현이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꼬박꼬박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2%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자금이 막 들어와요. 근데 만약에 오늘 시장이 좀 안 좋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심이 안 좋아요. 새벽에 자고 일어났는데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연속적인 시세가 들어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짜서 매매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투심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안 좋은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알고리즘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전자가 PER이 6배 이하일 때는 매수를 하자 라고 이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으면 자금이 연속성을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깡패처럼 올라왔거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정말 깡패처럼 올라왔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자금의 유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외국인이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적 한 수는 외국인이에요. 그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고 여전히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외국인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가 오늘 자료가 많아서 좀 빠르게 해볼게요. 일단 뭐 결정적 한 수 매번 보여드리는 내용이죠. 요 명언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조지 소로스가 돈이 흐르는 곳을 따라가라. 시장은 논리가 아니라 자금이 움직인다. 그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 애매한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타이밍도 좀 맞아야 되고요.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난다라는 것이 지금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거죠. 시장은 논리가 아니라 자금이 움직인다. 만약에 시장이 완전히 논리대로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공부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자금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결정적 한 수를 통해서 가장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수급이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돈의 힘을 믿습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죠. 그래서 여기 뭐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도 자본은 항상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한다. 오늘 보시면 뭐 화장품주들 변동성 나오고 있죠. 이 자금들이 뭐 순환매의 관점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무언가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돈이 가장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드러켄밀러 같은 경우도 시장을 움직이는 것, 여러분 제가 이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요 명언들이나 이 유명한 분들이 하신 이야기가 무조건 진리입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혼자 말씀을 드리면 그게 신뢰도가 좀 안 갈 것 같아가지고 어떤 분들이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었는지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는 것이지 이분들이 한 내용들 중에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도 대비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만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의 전반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큰 자금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금들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HTS라든지 MTS 가만 보시면 뉴스가 올라올 거예요. 외국인 순매수 1위, 뭐 기관 순매수 1위 이런 거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경제방송에서 다루는 헤드라인이라고 하면 되죠.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뭐를 매수해줬다 이런 내용들이 잘 안 나와요. 사실상 우리가 열어봐서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게 훨씬 더 저는 유용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뉴스는 뉴스이고 실제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 주체들이 무언가를 매매하고 있고 어디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는 우리가 조금 부지런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플로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주식도 매수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매크로로 치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렸고 유가와 환율과 뭐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통해서 여기가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들이나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거기를 가만 살펴보시면 이미 외국인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 다루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수급적인 부분들,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시가총액 2천억 되는 기업들, 시가총액 3천억 되는 기업들 보시면서 기관이 매수했다, 외국인이 매수했다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외국인이라고 찍히는 자들은 우리가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도 가끔씩 표현을 하죠. 진짜 외국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외국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국계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거든요.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는 거. 물론 그 외국계 자금에도 그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을 완벽하게 맹신하셔서는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큰 기업들,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매수를 엄청나게 해줘요. 이런 것들은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포지션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매크로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4월 17일이죠.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는 1480원대, 그리고 유가는 많이 빠졌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100달러를 넘어갔기 때문에 요 내려온 속도 자체가 좀 더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말에도 지정 확정 리스크. 저는 개인적으로 주말에 협상 잘 안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협상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안 빠진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유가가 과거에 뭐 지난 여기 4월 3일보다 올라갈 것인가? 뭐 일시적으로야 111달러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정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본다면 고객 예탁금 한번 보세요. 지난 4월 9일 날 딱 이제 일주일 좀 넘었거든요. 10조가 들어왔습니다. 10조 여러분. 오늘 장 마감되고 나서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2조예요. 코스닥에 대한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넥스트레이드가 생기면서 수치가 약간 왜곡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조 1000억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400억을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고객 예탁금이 지금 10조가 늘어났다라는 거잖아요. 10조. 굉장히 큰 자금입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들어오겠다라는 자금들이거든요.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요즘에 뉴스들 보면은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났다, 공매도 잔고가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신용 잔고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내용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시장에서 소화가 되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거래 대금을 보시면 사실 그 물량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담이 되진 않아요. 갑자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저도 헷갈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이 되고 있고,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시장에 안 들어올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2조 정도를 매도했긴 하지만 매수 쭉 하다가 매도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3월과 다르게 4월 달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순매수 중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이제 뭐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한번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더 안 보이는구나. 제가 정확한 수치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보여드려 보자면, 지금 4월 1일부터 이번 달 1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해서 4조 5천억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그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가 16조를 매도했거든요. 제가 차트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요거 화면에 있는 것은 코스피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16조를 매도했고요. 외국인들은 4조를 매수했습니다.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서 매도한 16조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한 거라고 한다면 수익 매도가 됐겠죠. 수익 매도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한 자금이라고 한다면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2주 동안, 지난 4월 달 이후에 들어왔었던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털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전에 매수해서 저렴한 가격대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번에 올라왔을 때 매도한 것, 제가 여기 다 깨끗하게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좌측에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매도했다라고 한다면 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지난 한 달 동안 매도하셨다라고 한다면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요 올라온 구간에 14조, 그러니까 오늘 빼고 여기까지 16조를 매도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매도한 16조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매수했었던 물량에 대한 매도라고 한다면 그거는 수익도 아니고 리스크 관리는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좋은 매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비중을 많이 줄여놨었던 상태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거
반도체 대형주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많이 줄어들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줄어들었었던 상황에서 매크로가 안정이 되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매크로가 안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시장에 유입이 안 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시작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매도를 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깝습니다. 물론 수익을 낸 매도라고 한다면 전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땐 우리나라 시장이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제 혼자서의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4월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를 보면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 유동성에 대한 공급 얘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CMA 통장에 100조가 들어와 있고 투자 예탁금이 이제 110조가 넘어가죠. MMF 쪽에서도 240조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은행 요구불 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600조. 두 개가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시장에 들어올 만한 유동성은 풍부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전 오늘 이 내용이 가장 흥미로웠거든요. 그 블랙록이라고 하는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운용하고 있어요. 10조 달러. 제가 이거를 잠시만요. 이걸 좀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해 왔어야지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텐데 10조 달러면 10경 정도 될 겁니다. 10경이 넘어간다라는 거죠.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10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10경이 넘는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이 블랙록이라는 자산 운용사가 신흥국이라고 하죠. 신흥국.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신흥국에다가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에서 15%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10경에서 10% 정도라고 한다면 1경 정도가 되겠네요. 1경 정도가 이제 신흥국 쪽으로 투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큰 돈인데 1경 정도가 이제 신흥국 쪽으로 편입이 된다. 10%, 10경 10%,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신흥국 쪽에서 대한민국이 약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100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1000억? 1000억 맞나요? 1000억이 아니죠. 여기서 1000조, 100조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100조. 제가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하죠? 10경에서 전세계 주식시장에서 1경이 들어오고 거기서 1000억이 들어오고 그 중에서 또 한 번 더 나누면 10억이 아니죠. 1000조죠. 10조 정도? 이렇게 잠시만요. 제가 정리를 해드려보자면 지금 이 10경 정도의 자금을 운용하는 국가에서 신흥국가 그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투자가 되고 있는 전반적인 자금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자금이 100조 정도. 100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100조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2%든 3%든 배분율 자체가 증가가 됐을 때 대한민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실질적인 자금의 규모가 지금 20조 정도가 된다라고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 우리나라 고객 예탁금도 말씀드렸고 실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이 2조 정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블랙록에서 운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블랙록에서 원래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었던 자금들이 100조가 있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봐요. 근데 이 100조에서 2% 3%가 100조, 1000조라고 한번 해보죠. 1000조라고 한다면 여기서 2조에 2%에서 3% 정도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20조에서 30조 정도의 규모가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블랙록이 투자하고 그 신흥국 쪽에 대한 배분율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증시에 들어올 만한 명분과 실질적인 수급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줄여놨었던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수치 말씀드린 거는 계산을 좀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1년에 10조에서 20조 정도가 더 들어올 수 있다.
요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5천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5천조 정도 되니까 블랙록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1,000조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1, 2% 정도의 배분율 증감을 했을 때는 20조에서 30조 정도가 나온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자금들이 다 들어온다라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것도 아니지만 글로벌에서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배분율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네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고, 추가적으로 블랙록이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지분율을 늘린 가장 큰 명분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의 이 반도체 시장을 보고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들어오는 것 같고,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도를 하셨는데 잘 매도하신 부분도 있어요. 잘 매도하신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좀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업종별 2026년도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면 여기 보시죠. 뭐 2차 전지, 흑자 전환, 반도체 올라온다라는 부분들. 요 내용들 때문에 외국계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밀렸을 때 나온 내용들인데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는 외국인이에요. 지금 한 달 동안 우리가 별 생각하지 않았었던 기간 동안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을 매수하고 있다는 것. 그 매수하고 있는 과정에서 블랙록에서 신국에 대한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것. 물론 이 10경 중에서 얼마가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어설프게 빠르게 계산을 해봤는데 20조에서 30조 정도의 증액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종합주가지수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2조씩 매도하는 것을 굉장히 큰 매도 자금이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1조 정도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20조에서 30조가 아니라 10조 정도만 우리나라에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되더라도 투심 자체는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록을 추종하는 자금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이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말 동안 다시 한번 발발해서 다음 주에 뭐 우리나라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일단 구조적으로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대한민국 시장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들어올 만한 자금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굉장히 반갑다. 이거는 사실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요. 올해 초에도 그렇고 많이 주장했었던 내용이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피크를 찍는 것은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아줘서 상승이 나왔을 때 그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시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이제 그렇게 좀 이제 결정적 한 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장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뭐 아까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거든요. 이 자리가 5,000포인트입니다. 5,000포인트에서 오늘 6,190포인트인데 단기적으로 23%, 24%가 올라온 거예요. 오늘 조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정받은 것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자. 외국인들이 매도한 것은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단기적으로 여러분 20%가 올라왔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들어온 자금들 같은 경우는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2조 매도한 것은 너무 신경은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주간 단위로 외국인들이 또 매도를 한다라면 그땐 또 한번 이야기나 스탠스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바뀔 가능성은 전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WTI 같은 경우도 많이 빠지지도 않고 있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좀 지지를 받는 모양새라서 약간 찝찝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가는 90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85달러 근처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환율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제가 따져보니까 언제부터 들어와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우리는 사실 뉴스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4월 3일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거든요. 4월 3일이 어떤 구간이냐면 지금 제가 이게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 좀 더 정확할 텐데 환율이 꺾이고 나서 하루 이틀 있다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쭉 들어와 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시장보다는 높지만 환시장이 더 크다라는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전에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나왔을 때 이 WGB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러분 채권, 세계 채권 지수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편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외국 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환시장을 안정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환시장이 직접적인 안정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3월 30일, 4월 초부터 세계 채권 지수 쪽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들어왔고요.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지금 이런 스탠스, 제가 오늘 결정적 한 수에서 외국인이라는 것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전체적으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여기도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48.4%입니다. 이거 이제 며칠 전에 나왔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외국인들이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잘라낸 거죠. 삐져 올라간 것을 잘라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늘려주겠다라고 하죠. 누가 그러나요? 블랙록에서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블랙록이 그러면 다른 운용사들은 안 그럴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일 수 있는 영업이익이 너무나도 단단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연간 영업이익이라든지 분기별 영업이익 보여드렸고요. 디램이라든지 낸드. 디램이 100% 넘게 올라왔다. 140%, 150%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낸드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 자체는 좋은 모습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하고 가죠. 제가 너무 쉬지 않고 말한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외국인들을 요즘에 많이 무시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완전히 주도할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반도체, 적어도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개인이 주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외국인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자. 근데 굉장히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수를 했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매도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반도체로 못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느냐? 화장품으로 갑니다. 화장품으로 가거나 다른 데로 간다라는 거죠. 2차 전지로 갑니다. 로봇으로 갑니다. 조선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잘해 오셨고 지금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에 대한 주도권은 외국인들에게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볼 때는 외국인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지난 한 달 동안 10조, 16조 정도, 18조 정도 매도를 하다가 오늘 2조 정도를 되감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아닌 다른 업종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시장에 들어올 만한 여건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요건 중국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클로징벨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 GDP 성장률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좋은 내용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중국의 경기 보세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상회가 된 거예요. 근데 보시면 내수 부진은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2분기 때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중국의 경기가 좋다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뭐라고 할까요? 좋다고 해서 올릴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중국의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죠. 중국에서 4월달, 5월달, 6월달, 이 4, 5, 6월달 중에서 한번 정책회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2분기 때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다,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다면 안 좋아질 것이라고 경기 부양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겁니다. 왜요?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반도체가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많이 못 올랐었기 때문에 전 최근에 화장품이 왜 오를까? 엔터가 왜 오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화장품은 실적이 잘 나왔죠.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죠. 엔터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니까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모멘텀을 찾아보자면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붙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그동안 많이 밀려 있었던 상태죠. 1분기 생각보다 GDP 성장률이 잘 나왔는데 2분기도 잘 나올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잘 나왔다라고 올릴 것이고요. 2분기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섹터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가 되긴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반도체 쪽이 좀 둔화가 된다거나 반도체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환율이 갑자기 튀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공격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쪽에서도 우리가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이 외국인들도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로 이미 자금이 꽤나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고 추가적으로 글로벌 시장 흐름인데 여기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3주 동안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하니까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던 것 같죠. 근데 월간 등락률이나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신흥국이 더 좋았습니다. 여전히 주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신흥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블랙록 말씀드렸잖아요. 블랙록이 대한민국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신흥국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대만도 여러분 신고가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신고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0% 올라갈 때 다른 쪽에서 20% 올라갈 수도 있으니 다른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내용 진짜 많이 준비했구나.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제약바이오 여러분 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TF 위주로 보시면은 그래도 하반기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라도 메리트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파마들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과 라이센싱 아웃을 하지 않으면 얘들은 특허 절벽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제약바이오는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거 하나도 못했네. 그죠? 너무 속상하다. 그죠? 스페이스X, 창투사 우주항공 기업, 그리고 코로나 변이, 2차전지, MLCC 이런 기업들이 움직였다라는 말씀 쭉쭉 드리고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차전지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죠. 2차전지 말씀드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여러분 미국에 바이오 지수가 있어요. 나스닥 바이오 테크 지수가 있는데 이거 거의 신고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보실 필요가 있다. 2차전지도 보실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오늘 조선주들도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제가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섹터 이야기하다가 정리 못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인사이트 정리할게요. 일단 주도 섹터는 반도체가 맞아요. 반도체가 맞고 외국인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거의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코스닥 쪽. 전 다음 주에는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코스닥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고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많이 말씀드렸는데 로봇 쪽은 많이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거든요. 로봇 쪽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현대무벡스라는 기업이 약간 특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현대무벡스라든지 현대차 그룹을 위주로 했을 때 로봇 쪽에 자금이 유입되는지 외국인들이 유입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외국인들의 순매수 포지션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고점 찍고 안정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것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요즘에 제 고객님도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2차장 나 ETF 할래, 2차장 나 채권 할래 이런 문의가 정말 많아졌거든요. 지금은 저는 주식을 할 때가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할 때가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채권이나 좀 더디게 움직이는 커버드콜과 관련되어 있는 ETF 상품을 정말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은 종목별 장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런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해보자면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여기
지난주까지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현금 비중이 20%였는데 10%로 좀 줄여놨습니다. 중국 관련주를 제가 10%를 넣어놨거든요. 우리가 중국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소비주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소비주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주가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것은 어쨌든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또 체크가 필요하다. 다만 전반적인 큰 시장에 대한 틀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보진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다 됐네요. 그죠?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나라 시장 나름대로 견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시장 걱정 안 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지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다다음 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